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45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면 넘어야 할 산등성이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어려움들을 이루 말할 수 없죠. 저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고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말할 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겪어보니 그 심정이 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구독하는 사연 채널을 보면 시댁과의 갈등 이야기도 꽤 많았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그 공감을 했기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 시원하고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 학벌부터 모든 걸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시모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했던 제 결혼 생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친정엄마를 10대 때 병원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아빠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빠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셨고 그때그때 주어진 노동일을 하셔서 저를 키우셨기에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살림에 보태고자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0대를 보냈더랬죠. 그중 카페 알바를 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료인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 대학 복학 후에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알고 봤더니 유명한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에 비해 저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알바생이었을 뿐이었으니 그런 격차 때문에라도 남편이 내보이는 호감을 거부했었어요. 어쩌면 자격지심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제 곁을 맴돌면서 저를 챙겨주고 도와주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만난 어떤 누구보다 말을 다정하게 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빠와 단둘이 어렵게 사는 제 형편을 이해해 주었고 제가 먹고 사는 생계가 중하다는 걸 알고 여러 개의 알바를 하는 사정을 늘 응원해 주었어요. 형편 때문에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던 저였기에 남편에게 저는 남자의 관심도 없고 사는 게 바쁘다고 해도 제 옆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네요. 그래도 연애는 몰라도 결혼까지는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솔지야, 난 그냥 너란 사람이 생각도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라 좋아. 너희 집안 형편이나 너의 상황이 어렵다는 게 네가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라면 우리 둘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나도 이제 30이 넘었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랑 하고 싶다고. 오빠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도 알아. 여태 나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고맙고 감동이고. 하지만 결혼은 격차가 나는 집안끼리 하면 서로가 힘들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헤어지자. 난 너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어. 몇 년 동안 너만 봤는데 누굴 만나라는 거야? 지금 직장만 봐도 답이 나와. 오빠는 큰 회사에 다니는 소위 잘 나가는 직장인이고 나는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계약직 일에 아르바이트에 전전긍긍하며 살잖아. 우린 수준 차이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난 지난 4년간 널 지켜보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이미 결정했어. 이런 태도와 생각을 가진 여자라면 꼭 놓치지 않겠다고. 그건 오빠 생각이고 내가 오빠랑 결혼을 결정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는 말이야. 남자친구와 몇 년을 만나면서 가끔 시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시아버지 사업도 잘 되시고 부자 동네에 살고 신우는 유학도 다녀온 재원에 남편도 지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집안 같았어요. 그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고요. 저희 아버지는 친구분 고물상에서 일을 가끔 돕거나 일용직 일을 하셨고 친정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사귀면서도 늘 집안의 차이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저는 맨 처음 걸리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제가 결혼 얘기에 헤어지자는 말까지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아예 자기 집에 인사를 시키러 데려가더라고요. 교제한 지 몇 년이었지만 집안 인사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예비시댁에 초대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미 시부모님께 결혼할 여자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해버린 남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시댁에 가야 했고 당일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청심환까지 먹고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네요. 어서 와요. 솔지양이라고요? 여태 몇 년을 서로 만났다니 아들한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란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비밀 연애를 할 수 있었는지 몰라. 엄마도 참 서로 알바다가 만나서 친구처럼 만난 사이라 불어 말씀 안 드린 거라니까요. 이제 서로 나이도 찾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거고요. 내가 우리 아들 2년 전 회사 입사했을 때부터 그렇게 선짜리 나가라 결혼 준비 슬슬 해야 한다고 해도 귀뚱으로도 듣더니 이렇게 만나는 아가씨가 있어서 그랬구나 했죠. 솔지양은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저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저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솔지양이 아버지 많이 챙겨드려야겠네요. 그럼 혹시 솔지양은 현재 어느 직장 다녀요? 우리 민영이랑 같은 회사인가? 아니요.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임시직으로 다니면서 카페 매니저 일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아, 임시직이요. 카페 일도 하고? 그렇구나. 그럼 아버님은 혹시 어떤 일 하시나요? 엄마,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사람한테 뭘 그리 꼬치꼬치 물으세요. 음식 먹다 체하겠어요. 너는 가만히 있거라. 결혼 얘기 오고 가는 사이에 이런 건 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문제지. 아버지는 친구분 고물상에서 같이 일하고 계세요. 가끔 공공근로 하실 때도 있고 매번 하시는 일이 일정하지는 않으세요. 예비시댁에 처음 초대받은 자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자리였기에 시어머니는 유난히 가족, 집안 형편, 저에 대해 많은 걸 물어보셨어요. 보아하니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별말 없이 제게 몇 가지 질문만 하시고 말을 아끼시는 모습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할 때마다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시면서 후에는 화를 참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대학이랑 전공에 대해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솔직하게 일을 일찍 하는 바람에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한계가 온 모양이었는지 몸까지 부들거리면서 차갑게 말을 하셨어요. 솔지양, 내가 첫 대면이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우리 아들 어디 나가면 1등 신랑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한 남자예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성격, 외모, 직업 뭐 하나 부족함 없고 잘났기에 결혼할 집안이랑 상대에 대해 기대감도 크고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도 눈에 안 찰 정도죠. 그런데 솔지양, 뭐 하나 내세울 거 있나요? 엄마, 어떻게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오늘 그만 데리고 갈게요. 집안부터 부모, 본인 직장이나 학력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아예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지금 이런 말 안 하게 생겼어? 막말로 결혼하면 저 집안에서 뭘 해올 수 있는데 무임승차밖에 더해? 지금 내가 너 그런 장가 보내려고 여태 뒷바라지한 줄 아니? 네 대학 동창들 직장 동료들한테 마누라 고졸이라고 하면 쪽 안 팔릴 것 같아? 저 솔지 아니면 결혼할 생각 없으니 그리 하세요. 엄마가 이렇게나 물질적인 거 중시하고 조건 따지는 분이신 거 처음 알았네요. 실망입니다. 다 네 앞길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부모 말 거역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둘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해. 역시나 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그날. 특히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서인지 제 학벌이나 처한 상황에 대해 엄청 질색을 하며 결혼은 말도 안 된다며 자기 죽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아가씨 소개한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들이민다며 제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셨고 급기야 제가 가기도 전에 안방으로 혼자 들어가 버리셨어요.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간 날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말다툼 끝에 파토가 났고 그 후로도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의 반대에도 꿈쩍도 않고 제게 결혼 준비를 하자며 고집을 피웠고 그래도 시아버지는 우리 편이라며 팔자 좋은 소리만 했어요. 반면 저희 친정에서는 남자친구를 너무 환대하고 좋아하셨어요. 친정아빠는 예비 사위가 순박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면서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친정아빠와 같이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였고 서로 죽이 잘 맞았다 보니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친정아빠와 단둘이 술을 마실 정도로 빨리 친해지더라고요. 제 속이 복잡한지도 모르고 어느 날 문득 아빠가 남자친구가 저렇게 널 좋아하고 다 괜찮다는데 왜 시집을 안 가겠다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가 친정아빠에게 제가 결혼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푸념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반대 이야기를 아빠에게 하면서 남자친구의 조건이 누가 봐도 월등히 저보다 좋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맞서 남자친구는 단식 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결혼 준비를 감행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어떻게 양가 상견례까지 하게 됐더랬죠. 광주 시내의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양가 직계가족들만 모여 간단히 약혼과 결혼 상의를 하기로 했는데 역시나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아예 결혼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상견례에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와 남편만 상견례에 참석을 했고 결국 양가 남자들끼리 술을 벗삼아 얘기만 한 셈이 되었고요. 제 아내가 원래 좀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지나치기도 하고 집안 첫 결혼이라 더욱 저런 유난을 떠는 모양입니다. 사돈께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사부인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죠. 그래도 바깥 사돈께서 상견례에 오셨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마누라랑 선보고 결혼해서 그런 운명적인 사람이고 뭐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났으면 안 해요. 그렇죠. 결혼은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람끼리 해도 살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저도 무엇보다 제 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남자 만났으면 안 해요. 그럼 그냥 이 자리에서 양가 대표들끼리 결혼 의논 끝내버리시죠. 다수결로 쳐도 결혼 찬성이 더 많은데 나머지 사람들이 어쩌겠나요? 양가 아버지들끼리는 다행히 쿵짝이 잘 맞았고 상견례에서 약혼부터 결혼 일정까지 순식간에 결정이 났지 뭐예요? 결국 그 시아버지와 남편의 적극적인 추진에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2달 후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편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하게 돼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때문에 만난 다음 만남에서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일관되게 무시를 하셨지만 결국 손주 때문에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대신 제가 꼭 시댁살이를 한다는 조건을 거시고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인연이기는 했는지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됐더랬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넘는 시간은 시어머니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고된 시집살이의 연속이었어요. 손주 키우는 것이 더 중하다며 제가 하던 모든 일들은 그만두게 했고 집안일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시어머니 감시하에 해내야 한 세월들이었죠. 저도 아들이 태어났고 우쭈쭈 해주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있었으니 그나마 버텼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저보다 잘난 남편을 둔 대가다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그 성질을 다 받아내고 참았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시댁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고 제 나이의 앞자리가 4가 되더군요.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학원을 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때서야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제 인생에 저란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죄다 동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었는데 그중 지인 한 명이 국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인은 저와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된 주부였는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계기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캘리그라피라는 손글씨에 매료되었어요. 처음 캘리그라피를 배울 때만 해도 그저 여가 시간에 취미 정도로만 배우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어릴 적에 예술이나 손으로 하는 것에 재주가 있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이 글씨체를 배우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서예와 비슷한 듯하지만 다양한 도구나 종이로 자신만의 글자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에 푹 빠져서 저는 결국 캘리그라피 자격증 1급까지 취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강의 보조를 찾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이를 학교 보내고 나서 시어머니도 자기 취미 생활 즐긴다고 오후 4, 5시에서야 집에 들어왔기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용기도 없고 수줍어서 선생님 옆에서 조용히 집만 들어드릴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강생들 교육까지 돕게 되었고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걸 놓치지 않고 배우다 보니 저만의 요령도 생기고 수업도 짤막하게 저 혼자 할 정도로 실력이 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일들이 놀랄 정도로 술술 풀렸어요. 저를 가르친 선생님의 추천으로 문화센터, 사회복지관의 강사로 취직도 하게 됐고 그렇게 몇 년을 강사로 일을 하다 보니 저를 찾는 곳이 많아졌고 나름 유명한 캘리그라피 강사가 되었더랬죠. 그새 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편도 50대를 앞두고 있었고요. 제가 원하는 꿈이 생기고 강사로서 일이 잘 풀리자 가장 기뻐한 건 제 남편과 친정 아빠였어요. 특히 남편은 자기 일인 것 마냥 제 성취를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고요. 남편이 외벌이를 한 기간이 긴 편이었고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든든한 가장이 되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마움을 담아 첫 월급은 남편에게 모두 주었어요. 그렇게 제가 일을 시작하고 집안일과 일 사이에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어요. 퇴근하고 오랜만에 남편과 맥주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보다 12살 어린 신우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신우는 사실 제가 결혼하고도 한참을 독일로 음대 유학을 다녀왔기에 시집 와서 10년 가까이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집안 행사에서 만나도 대면했어요. 신우는 성격이 나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까다로운 구석이 있는 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신우가 눈이 높아서 30대 중반이 넘도록 혼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의 혼담이 오고 가는 가운데 오랜만에 시아버지 생신이라 가족들이 전부 모인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와서 봤던 모습 중에 가장 행복한 얼굴로 예비 사돈 자랑을 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이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고 하더구나. 바깥 사돈이 서울에서 그 유명한 대학 교수라잖니. 엄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돈집이 교수든 교육자 집안인 게 뭐가 중요해요. 사위 될 사람이 엄마 딸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애가 더 중요하죠. 얘는 결혼 18년 차에 아직도 사량타령이니? 네 처가 보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너 때문에 못 갚은 한을 네 동생 결혼을 통해서라도 꼭 풀어야겠어. 아무튼 우리 엄마 고집을 누가 막을까 싶네. 이번 결혼은 무사히 지나가야 할 텐데.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내 잘못이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우리 딸 유나야, 이번 상견례 장소가 어디라고 했지? 비호텔 레스토랑이요. 시부모님 지인분이 운영하는 호텔이라서 상견례 때 아예 전체 대관해 주신다고 했어요.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그 호텔 레스토랑 음식도 훌륭하고 인테리어도 최고잖아. 벌써부터 기대된다. 우리 딸은 역시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남편 고르는 안목도 아주 훌륭해. 내가 네 덕분에 한을 푼다. 시어머니 말로는 예비 사돈집 아버지가 대학 교수라는데 대대로 교육자 집안으로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야 제대로 된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며 얼마나 좋아하고 자랑하던지 저 들으라고 더 유난을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신우의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안 데려가려고 하시다가 하필 남편이 출장 일정이 잡혀서 상견례를 못 가게 됐고 저라도 꼭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지 뭐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안 드는 표정으로 예의주시 하시는데 저라고 그런 상견례 따라가고 싶겠어요? 사실 상견례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한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또 참석하라고 해도 눈칫밥 먹을 생각에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신우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어느 주말에 웬일로 시어머니가 저를 시부모님 방으로 조용히 불러내시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그 요상한 글씨 쓰는 강사인가 뭔가 하고 다닌다지?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입시 준비하는데 엄마가 자식 교육에 힘쓰지는 못할 망정 몇 푼 번다고 설쳐대는 거니? 어머님 말씀대로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곧 대학 갈 텐데 저도 같이 벌어서 돈 모아둬야죠. 하여튼 시집 온 지 20년이 다 되어가도록 한마디를 지지 않지. 암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에 네가 같이 가야 한다. 가족 수를 정해놓은 이야기라 뺄 수가 없어. 제가 꼭 가야 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만 상견례 참석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하니? 머릿수는 채워야지. 대신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찌그러져 있거라. 알았지? 네? 못 배운 티라니요. 어머님 저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어려운 자리에서 제가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네가 겨우 고졸에 볼 것 없는 집안 출신인 걸 예비 사돈들이 알면 우리 집안 격이 떨어지니까 상견례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지.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면 가만 안 있을 테야. 갈 때 입을 옷도 정해놨으니까 미리 입어보고. 그놈의 고졸 출신이라는 말은 시집 온 지 18년이 다 되도록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은 단어이지 싶었어요. 어디 대학 안 나오면 인간 취급 못 받는다는 법이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제 학벌에 면박을 주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신우 예비 사돈이 고학력 집안이다 보니 제 존재 자체가 거슬렸던 시어머니는 제게 상견례에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가서 입을 옷, 액세서리, 신발, 가방까지 어디서 공수해서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안목이 없으니 자기가 수준을 어떻게든 맞춰줘야 하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줘야 한다며 제 가슴에 대못 박는 말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신신당부가 있던 신우의 상견례 날, 남편이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오라는 말과는 달리 먹지도 않은 음식에 채기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평소 입지도 않는 옷과 장신구들을 몸에 끼워 맞추면서 시아버지 차를 타고 썩 내키지 않은 마음을 안고 상견례 장소로 갔더랬죠. 확실히 호텔 레스토랑은 소문답게 아주 화려하고 고급미의 끝이었어요. 대관이라더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저희 가족만 덜렁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꼴이었고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기를 10분. 멀리서 예비 사돈으로 보이는 분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지 뭐예요? 사돈네 식구는 시부모로 보이는 부부 두 분과 예비사위 한 사람이었는데 그중 예비 사부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사부인이 제가 캘리그라피를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저와 사부인은 서로를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사부인께서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하며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가 경악을 하셨고요. 여보, 이분이 제가 전에 말한 김 선생님이세요. 어쩜 이런 인연이 있나요? 저희가 예비사돈으로 맺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저번에 다시 재수강하고 싶다고 연락 주셔서 연락드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네요. 저는 선생님하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 꼭 시켜야겠네요. 사부인은 과거 문화원에서 제 수업을 수강할 때도 유난히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 주던 애제자였어요. 저와의 인연을 잊지 못해서 최근 제가 강의를 나가는 다른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재수강하겠다고 연락까지 한 참이었고요. 특히 사부인이 우리 선생님이라는 말을 꼬박꼬박 붙이면서 상견례 내내 저만 챙기고 시어머니 말에는 단단만 하자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부인과 친해져야 하고 관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성질이 났는지 급기야 개거품을 물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양가 결혼 상의할 자리에 저와 사부인의 사담이 기니까 짜증이 났던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눈짓으로 입 좀 다물라고 경고를 날리는데 옆에서 사부인이 말을 거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요? 상견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저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네요. 상견례가 끝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만 시댁 거실로 불러내서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라고요. 내가 상견례 전에 내가 한 말 잊었니? 네가 뭔데 사부인과 그리 친한 척을 해? 상견례에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했지. 왜 그렇게 남의 상견례에서 나대냐고. 사부인께서 예전에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었고 말을 자꾸 거는데 대답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주제에 무슨 선생질이야? 세상에 어느 천재 고졸 선생이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 중요한 자리에 너 같은 걸 데리고 나간 내가 바보지. 사돈 내에서 어디처럼 못 배워먹은 푼수 같은 며느리가 있냐고 욕만 안 먹었으면 다행이다. 생판 모르는 남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존중을 담아 귀하게 대해주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저 가방끈 짧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며느리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들이 마치 저에 대한 평가인 것 같아 그날은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 펑펑 울었네요. 어떻게 시어머니는 18년을 그토록 한결같이 저를 미워하고 무시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어요. 태어나 누군가를 미워한 적 없던 저도 마음의 원한이 사무칠 만큼 시어머니는 너무나 미웠어요. 그 후 신우 결혼은 빠르게 진행이 됐고 사돈네에서 예단으로 물건들을 보내온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의 비난은 제 몫이었죠. 시댁 식구들마다 사돈네가 보내온 선물들이 한가득이었는데 하필 사부인이 저한테 비싼 명품백을 선물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도 귀금속과 명품 옷을 보내시고 좋은 걸 보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뭘 한 게 있어서 저런 명품백을 주냐가 된 거죠. 네 올케가 받은 명품백 봤니? 도대체 사부인은 무슨 생각으로 저 가방을 지한테 보낸 거야? 시어머니가 예전에 언니한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 결혼에서 뭘 한 게 있다고? 안 돼. 그 가방 일이네. 내가 들고 다녀야겠다. 그래도 사부인이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어떻게 어머니를 드려요? 그렇다고 네 주제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그런 명품을 든다고? 아서라. 다 자기한테 맞는 물건이 있는 법이야. 너보다는 당연히 나한테 어울리는 백이지? 결국 저는 선물 받은 명품백을 시어머니에게 뺏기게 됐고 아쉬운 마음은 들었지만
어차피 원래 제 것도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털어버렸어요. 내심 섭섭하고 아쉬웠지만 제가 신우 결혼에 큰 일조를 한 건 아니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그런데 몇 주 후 물색 없는 시어머니가 외출에 그 명품백을 들고 나갔다가 사부인을 맞닥뜨리면서 사건이 터졌더랬죠.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고 살지만 우리가 가끔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하는 일들이 꼭 한 가지씩 있잖아요. 아마도 시어머니에게는 그 가방을 들고 나간 날이 딱 그랬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가볍게 차를 한잔하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소위 사모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손에 들린 명품백에 모두 쏠리는 걸 보고 아주 우쓱했었나 보더라고요. 역시 비싼 가방이었나 보다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잠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건너편에서 오더래요. 바로 예비 사부인이었죠. 예비 사부인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가방을 훑어보면서 굉장히 차가운 목소리로 대개 며느님한테 선물한 한정판 가방이 왜 사돈 손에 있냐가 되면서 다툼이 일었던 거였죠. 하필 그 명품백이 국내에 몇 개 없는 제품이라 누가 봐도 저한테 선물한 가방임에 틀림없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예비 사부인이 그 가방 때문에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난 것도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도 여전히 문화센터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수업에 사부인이 수강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문화센터는 사부인 동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수업을 듣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1시간 30분 정도의 캘리그라피 수업이 끝나고 사부인과 잠시 담소를 나눌 때였죠.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수업 듣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3개월 뒤에 사모님 동네 쪽에 강의하러 다시 갈 건데요. 제가 3개월을 기다리기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사실 어제 선생님 시어머니를 백화점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물한 한정판 가방을 그분이 들고 있길래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뻔뻔하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국내에 3개밖에 안 들어온 가방인데 자기가 무슨 수로 그걸 구하나요? 어머, 저희 어머님을 마주치셨어요? 그 가방 들고 나가셨구나. 제가 어제 그분이랑 말을 섞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결혼해서 그 부모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제가 시집살이를 살아도 시어머니 뒷담화를 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대략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그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고 제게 선물하신 가방도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어울린다며 들고 가셨다는 말을 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사부인이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 이 결혼 안 되겠다가 된 거였죠. 소중한 자기 아들의 장모가 그런 자리면 곤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 결혼식이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예비 사돈네에서 파혼 요청이 왔어요. 신우는 충격을 받아 알아누웠고 파혼 내막을 알아내서 자기 엄마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파혼의 원인이 그 명품 가방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따지기 시작했어요. 네가 사부인한테 선물 받은 가방 시어머니가 뺏어갔다고 했니? 파혼 요청이 와서 정황을 알아보니 네가 그 말을 했다고 하던데? 사모님이 왜 그 가방이 어머님 손에 들어갔는지 물어보셔서 어머님이 자기한테 그 가방이 더 어울린다며 들고 가셨다는 얘기는 했죠. 그게 왜요? 그게 왜라니? 나는 네가 나한테 줬다고 했는데 중간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니?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세요? 사실대로 내가 그 가방이 예뻐서 들어봤다라고 했으면 됐잖아요. 왜 저까지 거짓말에 동참하라 하세요? 얘 좀 봐. 지금 네가 한 말 때문에 파혼까지 나온 마당에 그게 할 소리니? 당장 사돈 댁에 가서 네가 말 실수했다고 잘못 빌고 다시 파혼 복구시키고 와. 얼른! 시어머니가 파혼의 원흉인 주제에 저를 걸고 늘어지려고 하길래 저는 발을 뺐어요.
늘 저를 쓸모짝에 없다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사부인이 제게 호감이 있는 걸 알자 이제는 그걸 이용하려 들다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예전부터 있던 일들을 들춰내면서 저에게 시집와서 무슨 보탬이 됐냐면서 이때라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말을 맞추자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라고 하길래 저는 더는 못 참고 폭발했어요. 어머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언제 절 인간 취급이나 하셨어요? 항상 고등학교 졸업에 못 배워먹고 덜 떨어졌다고 무시나 하시고 저희 친정이랑 아빠가 능력 없다고 멸시하고. 왜요? 본인 때문에 그 대단한 집안이랑 사돈 못 맺는다고 생각하니까 안달이 나세요? 이거 전부 그 무엇도 아닌 어머님 때문에 파혼된 거예요. 차라리 저처럼 못 배웠어도 정직한 게 낫죠. 예비 사돈분들이 사람 보는 안목이 아주 탁월하시네요. 제가 소리치면서 이제 더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못하겠으니까 알아서 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황망하게 바라만 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시집와서 처음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대든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남편이 그런 저를 달래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댁살이 할 만큼 했으니 선택하라고 했어요. 분가를 하던지 저와 이혼을 하던지 선택하라고요. 저는 빚을 져도 좋고 힘들어도 좋으니 시어머니 더는 안 보고 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같이 살면 제가 제 명에 못 죽을 것 같다고요. 결국 남편은 저의 그간의 서른 폭발에 마음이 아팠는지 분가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분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고 짐을 싸들고 나갔고 남편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했는지 분가할 집을 알아보더라고요. 남편까지 제 편을 들면서 분가 소리를 하고 시어머니를 비난하자 시어머니는 열이 받았는지 제가 일하는 문화센터까지 찾아왔더군요. 항상 제가 일하는 걸 무시하고 저평가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 놀란 눈치였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어른한테 소리치고 버릇없이 구는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나가? 집만 싸들고 친정 가면 다야?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이야? 이래서 집안 교육이 중요해.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그만 가세요. 여기 제가 일하는 직장이고 저는 더는 어머님 쉰소리 들을 생각 없어요. 뭘 잘했다고 대들어? 네가 우리 아들한테 분가하자는 소리 했니? 누구 맘대로. 분가하고 싶으면 너만 나가. 내 아들이랑 내 손주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테니 너만 나가라고. 이혼하라는 말이야. 제가 이미 아드님께 이혼이랑 분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저하고 이혼은 절대 안 한대요. 그러니 어머님이 그 잘난 아드님 설득해 보세요. 너 여태 이렇게 나한테 파락파락 대들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았니? 아주 기고만장이구나. 돈 몇 푼 벌고 내 아들이 네 편 들어주니까 기고만장하니? 안 그래도 수업이 끝나서 수강생들이 문화센터 로비에 모여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들 시선 따위 안중에도 없이 제게 막말을 하며 보란듯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더 말할 문제가 있으면 그 잘난 아드님과 상의하라고 하고 돌아서려는데 옆에서 수강생인 한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아는 체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너 이게 누구냐? 일순이 아니야? 너도 이 문화센터 다니니? 세상 참 좁다는 게 어떻게 40년 만에 이런 데서 만나니? 그냥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왔어. 우리 김 선생님하고 아는 사이야? 나 이번 수업 듣는데 어찌나 친절하고 잘 가르치시는지 몰라. 제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시고요. 어머 세상에나. 일순이 너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게 출세했구나. 우리 선생님같이 능력 있는 며느리도 없고 성공했다 야.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보고 초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출세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를 휙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게 자신은 초등학교 졸업해놓고 18년 동안 저한테 고등학교 졸업해서 못 배워먹었다고 면박을 주다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형제 많은 집안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거였어요.
시아버지나 가족들에게는 대충 둘러댔나 본데 고향 친구만 남은 금방 들킬 만한 거짓부렁이 아니었겠어요? 생각해보면 저를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학벌 따진 것도 자기가 못 배운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였지 않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말 그대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 꼴이었지 뭐예요? 제가 기가 차서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 저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시 많이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아니었네요. 어머니야말로 못 배운 티 내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야겠어요.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는 우연한 자신의 학벌 폭로에 쪽이 팔렸는지 고개도 못 들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켠에 채증이 쭉 내려가는 기분이 들면서 몇십 년의 서름이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후로 자신이 한 짓이 있어서인지 저희 부부의 분가에 관해 일절 말이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시댁의 다른 일도 예전처럼 성질 부리지 않고요. 말 그대로 매가리가 다 빠져서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다고나 할까요? 하긴 신우가 자기 엄마 때문에 파혼당한 걸 알고 시어머니에게 절연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덕분에 시어머니에게 주눅이 들던 마음 자체가 사라졌고 나름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홀가분해졌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진짜 저희 세 식구만의 집을 계약하고 분가를 하게 됐어요. 저희 부부 능력치로는 집장만은 아직 무리였지만 시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를 듣고 집 사는 데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알게 됐고 집안 분란의 원흉이라면서 시어머니 용돈을 아예 다 끊어버리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바람에 좋아하는 쇼핑도 못하고 남한테 돈 허세도 못 부리니 산 송장처럼 집안에서 옴짝달싹을 하지 않고 계시다네요. 다 자신이 자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았더니 저는 요새 어딜 가도 얼굴 좋아졌다, 화장품 바꾸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와 탈도 많은 관계 때문에 힘들었는데 분가를 하고 아주 가끔만 봤더니 살맛이 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와는 서먹하기도 하고 그리 살거운 관계는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회복된 편이고요.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록 시어머니와 갈등으로 힘든 시간 끝에 평안을 찾았지만 그 과정들이 험난했었네요. 사이 안 좋은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하루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거 어떨까요? 가장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한 것이라는 말처럼 미운 사람에게 되려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아마 그 순간 내 마음의 밭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들에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